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장 초반 2,304.2포인트까지 내렸던 코스피가 연말 배당 목적으로 금융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8일 배당 나기를 앞두고 금융투자 중심의 순매수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연말 수급 이벤트 이후에는 기업 실적과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 23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렘시마 SC의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으로 유방암, 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의 공급에 나섰다는 소식이 밝혀지며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이후로는 처음으로 월간 국제선 여객수가 국내선 여객수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선 여객은 지난 4월부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8월 200만 명, 10월에는 250만 명을 돌파했고 항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의 급등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오늘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이 또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네. 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오늘 또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참 많은 하루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선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네. 시장이 빠졌다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기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서 막 빠질 때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왜 빠지나 궁금했죠. 장중에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설마 이것 때문에 빠지나 대부분 몰랐는데 장 끝나고 나서 모든 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27일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겁을 줍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던지고 있죠. 던지고 있는데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계속 사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랑 기관들이 열심히 주식을 주워 담고 있어요.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부터. 그래서 오늘도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물량들을 열심히 샀는데 대주주 양도세 10억보다는 좀 더 많이 뭐 20억 혹은 50억, 100억 그까지 늘려놨으면은 저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10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매도가 안 나왔을 텐데 자 투자자별이 자 여기 있네요. 자 코스피 보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에 2,500억, 2,700억을 담았죠.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을 던졌고요. 오늘도 6천억 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졌습니다. 기관들이 6,600억 샀고요. 금융투자가 4,700억 샀으니까 둘이 합쳐서 1조 1,000억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3일 전에 금융투자가 1조를 받아갔고요. 그 기관들이 5,800억을 샀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1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던진 것 같다라는 뭐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진짜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몰라도 겁을 먹고 개인 투자자들이 던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던진 물량들 10억이 넘어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27일까지 빠진다고 자꾸 뉴스에서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갔다? 금융투자랑 기관들이 아주 얌체처럼 그 물량들을 쏙쏙 다 지금 집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배당을 받는 날인데 배당을 앞두고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배당 투자를 했다 그러는데 그냥 주가 싸게 그냥 집어간 거예요. 그냥 주식을 싸게 집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종목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세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당을 주는 날인데요. 내일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주식 안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같은 날에서는 배당이 좀 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역으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잘 가려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차피 배당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날 28일 날은 배당락이라 그래서 배당을 준 것만큼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내일 던지고 모레 사는 거는 괜찮죠. 내일 근데 주식만 좀 틀리거든요. 어쨌든 배당을 먹기 위해서 주식을 살 거면은 내일 사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28일 날에 배당락이 떨어질 때 공략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내일은 오늘 수급을 봐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내일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적당히 박스권을 만들어지거나 오늘처럼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배당을 좀 주는 종목들은 몇몇 가지들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장 전에서는 저는 근데 현금화를 하기를 좀 원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은데 1월 초장부터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났던 건데 손실이 많이 났던 사람들 보고 굳이 장이 지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뭐 박살납니까? 박살 안 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 박살날까 봐 무서워서 던진다라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스닥 만 깨지면 그때서부터 큰일 났구나. 이제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진짜 무서워서라도 던질 수 있지만 나스닥 많이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초부터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 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떡하죠? 연말까지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배당을 먹어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거나 손실이 작으면 현금화를 해놓고 연초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보고. 그 전략을 주는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주식을 털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장이 좋다고 하는 건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은 연초장에서는 그거를 판단할 게 아닙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저는 내년장에서는 변동성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저는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장이라고 하는 게 이 변동성인데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초보자들은 물 먹고 죽어요. 근데 선수들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윈드서핑을 하든 그 재밌게 그거를 이용해서 놀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좋은 장이지만 아마 내년 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또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골탕을 먹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에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연말장에서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이 빠지거나 급락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급등하면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배당을 받기 위한 하루 전날로서 일단 흐름이 저는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배당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되면서 그 영향이 시장에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의견이 있었고 내일도 역시 수급 상황을 볼 때 큰 흔들림이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연초를 대비해서 차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해가는 것은 결코 나쁜 전략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가올 내년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발견을 여정 힘차게 떠나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유레카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싹쓸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지금 싹쓸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무래도 중국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오락가락할 때 이 섹터들만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 그리고 감기약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였는데요. 실제로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연말에 맞아서 이 섹터들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요. 많이 떴어요. 많이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약 바이오는 그에 비해서 좀 아직 만만합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도 올라간 애들은 50%간 애가 있어요. 최근 2달 동안 50% 올라간 애도 있고 60%간 애도 있습니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3일 제약이라든지 뭐 몇몇 제약주들 보면은 바닥 대비 뭐 1년 동안 움직인 게 아니고요. 2달 만에, 한 달 보름에서 2달 만에 50%, 60% 올라간 애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못 간 애들도 한 30%는 갔더라고요. 그리고 잘 간 애들은 뭐 60%만 간 애고 뭐 100% 간 애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중국 소비주 참 잘 갔는데 일단은 11월 달서부터 해서 계속 중국 소비주하고 제약 바이오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불면은 제약 바이오 얘기하면서 겨울이 시작되면은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상이었죠. 확정은 아니었고 예상이었는데 이제 11월 말서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최근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이 몇몇 종목들이 나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다 움직이는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먼저 움직입니다. 대략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쭉 다 뒤져보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거기서 20개 정도 안 움직였으니까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300개로 치면 270개가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많은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였지만 움직이는 애들은 좀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나와서 제약주는 좀 만만한 상황인데 자 일단은 왜 움직이는지는 지난주에서도 제가 계속 제약주에 대해서 중국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국 내에서 감기약 품귀 사태 이거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막 병원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자리가 없어갖고 막 난리가 났고 막 그 회사 제약회사 앞에서 중국 현지 제약회사 앞에서 약을 오전에 다 받아가고 이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약을 못 받아가고 그래서 지금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일단 중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망자 발표는 하지 않고 그래서 화장터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약소하게 아주 간단하게 치르고 다 그냥 화장으로 해버려라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중국 내에서 지금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화장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막 보고 그다음에 정말 아파서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지금 가득 찬 사람들 보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중국의 인구가 한두 명도 아니고 14억이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기약이 지금 품귀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국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홍콩, 대만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도 감기약을 싹 다 쓸어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제약회사랑 그다음에 도매상의 수입업자가 손을 대서 일단 거기 있는 물량들을 먼저 선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약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입구 컷이라 그러죠. 입구에서 이미 벌써 다 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소문이 날았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현지에서 이제 저장성 동부 연안 지역인데 저장성에 지금 하루 신규 감염자가 뭐 100만 명 발생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 200만 명 될 거고 계속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유지될 거라는데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데 계속 늘어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집계를 이제는 하지 않겠다. 하루 그 확진자
100만 명, 뭐 300만 명, 1000만 명 이게 나오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괜히 공포를 조장하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어쨌든 신규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감염자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중증 환자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말 그대로 중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렸을 때 아시잖아요. 그냥 감기보다는 정말 아픈 그런 이제 아픔이 찾아오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죽지는 않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의료 쪽도 마비가 될 거고, 앞서 얘기했었던 해열제라든지 뭐 항생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동인할 것 같은데, 기사에 나온 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중국에서 제조되는 원료가,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이제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쓰는 이제 원료인데, 그러니까 감기약에 제조되는 원료인데, 이게 중국에서 거의 80%에 좀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감기약 부족 사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약국에서 한번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을 살라고 하다 보면은 물량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약국은 파는데 어느 약국은 없어서 못 팔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해봤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1월달, 2월달까지 계속 추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슈 때문에 계속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그 기사로, 좀 전에 나왔던 요 기사로 오늘 제약주들이 강한 게 기사화됐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 그다음에 감기약 사태, 요걸로 지금 제약주가 강한 게 맞습니다. 네, 저희 유레카에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일찍이 제약 바이오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꾸준히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싹쓸이 사재기 이야기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이 이슈가 조금은 더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은 16%대 상승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26%가량 치솟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경보제약이 바닥에서 한 60%인가 넘게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솥단지에다가 밑에다 장작을 놓고 불을 지피면은 끓죠. 네. 근데 이게 장작이 없으면 안 끓어요. 뭐 1시간 두면은 식어버립니다. 근데 계속 장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끓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땔감이라고 하면 땔감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일단은 겨울이기 때문에 동물 백신이 움직이기가 좋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 항생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방역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백신, 조류독감, 뭐 돼지열병 이 이슈도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겨울이 2월까지 계속 춥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 너무너무 춥죠. 이렇게까지 추웠던 적이 그렇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춥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지금 춥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도 당연히 추울 거고요. 그래서 2월 달까지는 계속 겨울이라서 독감이라든지 감기 환자가 계속 지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대신, 그러니까 제약주가 안 가려면 다른 게 가야 됩니다.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IT라든지 성장주 기술주가 가야 되는데, 파월 의장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2%대까지 낮출 때까지 안 내린다겠다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시장을 빼겠다라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줘서 시장을 빼서 사람들이 이거 경기가 큰일 났구나, 돈을 좀 쓰지 말아야겠다, 돈을 잠궈야지라고 미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안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아니고 이 얘기를 3월 달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길래 미국에서 생각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미 벌써 1월 달에서 일단 하락장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서 상승장 끝났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죠. 계속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라고.
어쨌든 성장주 기술주가 내년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못 가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그러면 지금 지수를 그러면 완전히 폭락을 시켜갖고 1,500으로 내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폭락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도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애들은 빠지지만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요.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실적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기술주 성장주들이 힘을 잃을 때 주도주는 항상 바뀌는 겁니다. 아주 과거에서는 은행주가 주도주였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주도주였고 건설주가 주도주였고 그다음에 IT가 주도주였고 뭐 또다시 이제 제약주가 또다시 주도주가 된다고 해도 뭐 나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순환을 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도 겨울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가 돼서 된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사재기를 멈추면 되는데 지금 중국 14억 인구가 지금 한겨울이고 지금 사재기 멈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재기 그때 한때 심할 때에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했는데 뭐 중국도 단속을 하겠죠. 근데 요게 뭐 단속을 강하게 한다라든지 뭐 사형에 취한다든지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약이 없어서 일단 못 구한다라는 기사만 봤기 때문에 어쨌든 사재기가 멈추지 않으면 그리고 사재기가 멈추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아프질 않아야 되겠죠. 근데 계속 아프고 물량은 없으니까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름이 돼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신변이 안전하다 생각이 되고 약이 넘쳐나서 굳이 약 안 사도 되겠다. 우리도 마스크 500원 이렇게 내려갈 때서 싸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사잖아요. 근데 비쌀 때에서는 그거 좀 더 살라고 좀 어떻게 좀 사보려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사재기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쌀 때 막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필요한 물품이니까 어쨌든 여름이 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증 환자 발생이 좀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 중국의 의약품이 좀 모자라는 상태라든지 이 사재기 열풍은 당분간은 안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뭐 1월 달, 2월 달 계속 추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때쯤에서 무슨 신종 플루라든지 뭐 새로운 뭐 독감 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도 지금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왜냐면 맨날 심심할 때마다 변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늘상 있는 얘기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확률적으로 아주 미약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변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항상 이 겨울철에서는 그런 독감이라든지 변이가 항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슈가 제약주가 움직이기 딱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IT가 안 가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제약주가 거기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저는 경보제약 차트 잠깐 볼게요. 경보제약가 26% 정도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느냐? 아직 땔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괜찮고 단번에 올라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횡보를 하고 아직 1월 달, 2월 달에 춥잖아요. 모양 만들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튀어 오르거나 할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12,000원, 뭐 16,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뭐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16,000원에 물리신 분들 거의 지금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예전에 쫙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겨울철에서 어떤 이슈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번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경보제약 아직 땔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 넘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왜 장작 불곰탕이 생각이 나는지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곰탕처럼 좀 위안해 줄 수 있는 종목들 경보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차트 통해서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없는 애들도 강한 애들이 계속 땔감을 집어넣고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면 뒤늦게 나중에 발동 걸려서 움직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그랬거든요. 왜 자꾸 올라가지? 자꾸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니까 옆에는 애가 가고 제가 가고 제가 가고 제가 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경보제약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거래량에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항대에서 지금 걸리기는 했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경보제약 이거 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면 차라리 이걸 넘어가는 거 보고 다른 놈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 싶으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1차, 2차, 3차 나눠서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들어가면은 고생할 수 있으니까. 자, 경남제약도 자, 경남제약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걔하고 뭔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N자형인데 경보제약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날아가면 얘도 그 뒤에 쫓아갈 겁니다. 다 얘네들이 이제 그 해열제 뭐 그다음에 뭐 감기약 이쪽 관련주들로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원료의약품 이런 애들, 그래서 경보제약, 경남제 이런 애들이 있고 BC월드제약 얘도 앞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는데 일단 수렴형으로 모양을 만든 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으면 이제 순서대로 제일 강한 놈, 그다음 강한 애, 그다음에 어중간에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움직이면 순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이게 순서대로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제약주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 있다. 얘도 거래 실렸죠. 사마제약이고요. 상승하고 다 내려왔어요. 앞서서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주가 관리를 좀 강하게 했으면 이렇게 이 정도에서 떠 있을 텐데 일단 다 내려왔는데 일단 사마제약이라는 종목도 있고 삼일제약. 삼일제약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마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또 째려봐도 되겠죠. 파신 사람들은 이거를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은 사자마자 10% 넘게 깨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항상 고점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거는 장이 엄청나게 강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쫓아가도 돼요. 제약주에 뭐 상한가가 한 4개, 5개가 들어가고 웬만한 애들 다 25% 움직인다. 근데 얘가 한 15%가 있다. 아니 웬만한 애들 다 25%다 급등해 있고 상한가 들어간 거 한 4개, 7개 올라갔으면은 얘도 20%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에 쫓아가도 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점에서는 쫓아가면 안 돼요. 갖고 있다가 한번 팔아놔야 되는 거지. 아직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고점에서 한번 거래가 한번 실렸네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국제약. 얘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앞서서 봤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순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거는 왼쪽에 있는 특징을 봐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특징을 봐도 이렇게 급등락하는 애는 계속 급등락을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보면은 성격들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천진난만한 애는 계속 천진난만하고 아주 시끄러운 애는 계속 시끄럽고요. 조용한 애는 계속 조용해요. 커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종목들도 다 성격이 있어요. 얘 봐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삼일제약.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애예요. 원래 이런 애고요. 동국제약은 원래 조용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한 애고요. 얘는. 자, 그리고 고려제약. 고려제약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그 종목 비슷한데 걔보다는 조금 더 셉니다. 요거 전전에 봤었던 다 짚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전에 봤었던 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괜찮네요. 일단 고려제약도 있고 한미사이언스. 얘는 이제 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한때 제약주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2000 몇 년도였지? 하여튼간 한미약품이 한때 뭐 80만 원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예전 얘기죠. 여기 있을 때 18만 이거 아마 중간에 무상증자하고 뭐 해가지고 가격이 바꿔서 그랬을 거예요. 한미약품.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고 지금 한미약품이 강하게 지금 세게 움직이니까 얘 73만 원 할 때 이것도 아마 가격이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무상증자하고 배당락하고 뭐 하다 보니까 권리락 떨어지고 해가지고 가격이 그때 당시 고점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겠지만 어째 차트 모양은 똑같아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바닥주고요.
얘도 동국제약만큼 좀 순하죠, 움직임이. 그래서 순한 종목, 그러니까 급등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이 안전하고 좋은 거고요. 급등락을 좋아하면 이렇게 각도가 확 서 있는 거, 그런 거 매매하면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각도 서 있는 거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경우는 10번 중에 2번, 10번 중에 8번은 대부분 다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순한 종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동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죠. 일동제약, 뭐 일동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일동제약. 아까 걔네들보다는 조금 떠 있기는 하지만 뭐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약주도 모습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흩어뜨리는 이유들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보면 차트를 보면 삼성 SDI는 아직 살아있네요. LG화학은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네. 근데 최근에 전저점은 깨졌고, LG화학은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깨져 있는 종목이 일단 하이닉스는 깨졌고요. SK하이닉스는 깨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깨져 있는 종목들과 아까 봤었던 한미사이언스처럼 저점에서 계속 이제는 이게 저점이 깨졌으면 위험한데 안 깨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 아까 좀 전에 봤을 일동제약인가요? 일동제약처럼 이렇게 서 있는 종목이나 흐름이 틀리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애와 이렇게 박스권을 지지해주거나 우상향으로 돌리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제약주들은 밑으로 꺼져 내려가려는 느낌이 아니고 박스권에서 들어 올리려는 느낌들이 슬슬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대원제약. 대원제약도 이것도 많이 갔어요, 지금. 많이 간 종목인데 이것도 계속 우상향으로 이륙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현대약품. 얘가 이제 박스권인데 만약에 이게 일로 떨어지고 저점이 깨지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일로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건데 지금 대부분 다 수렴형 내지는 박스권. 그래서 이쪽 우상향으로 다 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셀트리온 제약 머리를 들고 이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IT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셀트리온 제약처럼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제약주들도 이 저점이 깨지고 다시 이쪽으로 머리를 숙여버리게 되면 제약주들도 죽어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이 머리를 들고 제약주의 힘을 받아다가 이쪽에서 IT의 힘을 받아다가 제약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주의 모양을 보여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모양들이 매매 패턴이 만들어졌고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게 IT, 건설주, 조선주, 뭐 철강주 얘네들이 힘이 떨어진 거를 얘네들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머리를 들고 세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일단 그 느낌을 전달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제약주 지금 들어가면 조금 늦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짚어주신 각 종목의 성격에 맞게 또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서 각각의 종목들 더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흑자 전환이라고 설정을 해봤는데 자, 요즘에 흑자 전환하면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저비용 항공사 LCC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도 특히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LCC 관련주들인데 자, 아직 실적 확인이 안 된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이 LCC 관련주들은 실적이 특히나 흑자 전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리오프닝이 열리고 나서 월드컵 때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응원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에서 리오프닝을 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고요. 정말 심할 때에서는 정말 그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다른 나라 가도 굉장히 뭐 거기서 이제 뭐 일주일 동안 검사 받고 그다음에 격리된 다음에 뭐 들어가고 이런데 그거 다 풀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풀었는데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 가장 안 좋을 때에서는 월간 국제선 여행 수요가 10만 명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난달 국제선은 308만 명.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4%가 증가했으니까 7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국내선 여객은 285만 명인데 근데 요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그러니까 놀러 나가시고 국내는 조금 줄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국내에서 조금 준 거에 비하면은 해외로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직 요거는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대감이에요, 결국은. 기대감에 지금 일단 물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날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거는 그 다음 얘기 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주 최근에 매우 가파른 상승폭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적이 늘어난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실적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장기 추세가 유지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네. 일단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제가 놀러 간다 그랬죠. 내년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장을 보다 보면 정말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도 동네에 라면을 이제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40%는 늘었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나머지들도 은근슬쩍 다 올라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다르게 조금씩 계속 오릅니다. 일주일 지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 있고 그래요. 물론 세일하면은 그때 세일할 때 많이 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했다가 세일을 하면은 예전보다 이 가격에서 이렇게 세일할 때랑 이렇게 비쌌다가 이렇게 세일할 때랑 당연히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또 세일을 해도 이전만큼은 가격이 이렇게 회복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경기는 계속 어렵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은 주머니 다 잠가버렸죠. 그리고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희망퇴직 받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옷 사는 거, 그다음에 해외여행 이걸 아마 제일 많이 줄인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은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경기 침체, 빙하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신한수 때에서도 TA항공 지난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1월 달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러나 1월 달에서 많이 상승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슈가 좋고 그다음에 이쪽에 수급이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잠깐 동안은 강하게 움직이는데 코로나도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코로나 중국 많이 발생해가지고 중국에서 또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1월 달에 계속 만약에 항공주들이 아직 1월 달 한 달 남았잖아요. 계속 고공행진하면은 거기서는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갖고 있거나 뭐 지금 당장은 뭐 조정 살짝 받으면 공략해 보겠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장기는 장기로는 지금 주식은 가져가는 타이밍도 아니고 내년장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장기 추세로 상승장은 안 옵니다. 박스권장이에요. 그래서 장기보다는 어쨌든 단기적인 매매나 뭐 스윙적인 매매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항공 관련주들 1월까지는 상승세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놓쳐서는 안 되겠고 따라서 1월 달에도 계속해서 항공주가 많이 올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한번 봐주시죠.
자, 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TA항공. 자, TA항공 지난주 강하게 움직였길래 그래서 이거 그 신한수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좀 더 가겠다. 근데 왜 더 가겠다로 봤냐면 일단 수급도 수급이지만 주가 차트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뭐 계속 빠졌던 종목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종목. 이게 많이 올라갔으면은 아닌데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고 수급이 이렇게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도 샀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외국인들도 좀 팔죠. 근데 다행히도 얘가 주가가 아직 쉽게 안 빠지는 이유가 사모펀드에서 엄청 많이 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엄청 던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면 누군가가 받아가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던지기 때문에 주가가 사모펀드에서 많이 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 달까지 계속 얘가 상승을 보이면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고 이거를 이제 공략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할 수 있지 여기는 좀 떴어요 지금 일주일 만에 주가가 33%나 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에어부산. 얘도 이제 저가항공주인데 얘는 이제 움직이죠. 거리 실리고 오늘 같은 날은 에어부산을 공략을 할 수 있었겠네요. 쟤네도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로 바닥에서 지금 8%밖에 안 움직인 종목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저가항공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했을 때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기서부터 제가 째려보기는 했어요. 근데 거래가 너무 없고 조금 불안했던 게 겨울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오르질 못하면은 어느 정도 대충 올랐다가 또 떨어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거 할 거면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OTT 관련주나 화장품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OTT 관련주가 더 잘 움직였죠. 11월 말부터 해서 키스트라든지 쇼박스라든지 뭐 뉴라든지 뭐 움직인 거 봐보세요. 걔네들 60% 70%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보다는 그쪽 OTT 관련주가 훨씬 더 좋기는 했는데 얘도 지금 가고는 있다. 근데 올라가는 모양이 좀 힘이 좀 없어요.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그때 대비 많이 올라왔죠. 좀 전에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보다도 좀 깔끔하게 움직이네요. 근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못 가진 않았고 53% 나갔네요. 꽤 많이 갔죠. 은근슬쩍 꽤 많이 올라간 제주항공이고 반면에 대한항공은 요즘에 힘이 없습니다. 다른 항공주들 올라갈 때 빠질 때 얘는 혼자 올라갔던 애예요. 그래서 앞서서 있는 항공주들이 움직인다고 얘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얘는 박스권. 지금에서는 매매에서는 대한항공이 제일 재미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항공 수요가 돌아왔다 그러면 과거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죠. 물량도 많아요. 그럼 세력들의 의도는 지금 항공주들이 움직인다 기사 내보내놓고 지들은 팔겠죠 아마.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다른 애들 공략하고 저라면 대한항공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량 많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진에어. 진에어는 그래도 가볍게 잘 움직여주네요. 근데 지금 얘는 좀 떠 있으니까 초보자들이 매매하기에는 지금 부딪히는 자리니까 조정받을 때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항공주들도 차트 모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거래가 좀 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거래가 잘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은 좀 거래가 좀 있어요.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거래가 좀 되고 아시아나항공 이것도 좀 거래가 좀 되고 에어부산이나 저쪽이었나? 에어부산하고 TA항공은 안 움직일 때는 거래가 좀 없어요. 시가총액이 좀 되는데 거래가 좀 없던 종목들인데 근데 최근에서는 좀 거래가 좀 실렸으니까 TA항공도 매매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항공주들 근데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으니까 떠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항공주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면 보면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연말에 뭔가 허무한 마음과 그리고 연초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뒤섞인 요즘 시장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의 길 환하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오셨을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쫓아갈 애들이 이제 셀트리온 3인방은 어차피 같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작년도서부터 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 그래가지고 작년도에서도 배당을 많이 줬어요. 현금 배당도 주고 주식 배당도 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대략 한 5% 정도를 주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주식 배당 5%를 줍니다. 100주를 사면은 5주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주를 주고 1%가 조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여튼 1% 근방에 있는 현금 배당을 이제 줘요. 그래서 합치면은 거의 5% 조금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먼저 머리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정말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미 한미약품하고 이쪽 애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미약품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앞전에서 먼저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쪽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중간중간에 뭐 FDA 임상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랬다가 근데 지금은 다 기사 보면은 다 안정성 입증에다가 FDA 다 되고 됐는데 어쨌든 안 될 때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에서는 몇 년 전에서는 이제 흔들흔들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다들 괜찮게 됐고 그래서 투록시마, 레키로나주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죠. 그래서 렘시마, 트록시마 이거는 이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면역 항암제 이쪽들이고 허주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오늘 기사가 나온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으로 50억 규모의 그 유방암과 위암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이제 50억의 규모를 공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떠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는데 움직인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갔으니까 내일은 이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차트로 봐도 바닥에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특히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많이 샀고 지난주 금요일로 좀 팔았는데 14만 주 샀다가 12만 주 팔았다가 14만 주 다시 샀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11만 주 샀다가 7만 8천 주 던졌다가 17만 9천 주 샀으니까 더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배당을 먹으러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주가를 제약주를 위해서 계속 위로 띄우려고 들어온 건지 근데 여전히 차트는 바닥에 있는 건 확실하고 제약주들이 올 겨울에서 강세로 돌게 되면 배당 받고 이후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사야 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사서 넘어가서 28일 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66,000원에서 63,000원 사이 매수하시고 손절 가격은
6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골라오신 유레카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